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경제 지표들은 탄탄하게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이는 결국 긴축에 대한 공포감으로 이어졌습니다. 12월 FOMC가 어떻게 흘러갈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예측이 됐다면 이제 시장의 눈은 내년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할지 오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도 급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네, 고강도 금리 인상 우려에 3대 지수 모두 급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4% 하락, S&P 500이 1.8% 하락, 나스닥이 1.9% 하락했습니다. 강세 종목은 거의 없었는데 몇몇 종목은 강세를 보였는데 노바백스가 6.6% 상승했고 시올스 테크놀로지가 2% 상승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2.6% 상승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이 항공사의 골디락스의 해가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대 이상의 수익 안겨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과 기업여행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ISM 서비스 지수가 56.5로 발표가 됐는데 시장 예상치는 53.7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꾸준히 확장 중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5% 이상으로 올릴 듯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용시장의 과열 때문에 내년에도 예상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 나설 가능성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도 빅스텝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경기 침체 이전에 S&P 500이 바닥 찍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하고 그때서야 바닥 찍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악은 지났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단기 고점이 가까워져서 S&P 500 차익 실현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시에테 제네럴 측에서는 내년에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국내 증시는 소폭 하락이나 보합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경제 지표들도 발표가 됐고요. 이와 더불어서 개별적인 소식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서비스업 업황이 좀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나 좀 어떤 부분이 좋았길래 이렇게 경기가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나요? 특별히 어떤 국면이라기보다는 지난달보다는 소폭 다시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요. 계속 꾸준히 경제가 확장 중이다라는 그런 지표로 일단 받아들여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어제 시장에 조금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서비스업 업황도 좋게 나오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들도 좀 켜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연준의 행동에도 조금 어떻게 될지가 사실 좀 궁금합니다. 12월까지는 거의 빅스텝이 확정적인 것 같은데, 실제 내년 2월에 빅스텝 가능성이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나요? 네, 일단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어제 이런 보도가 시장에 좀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 내년 2월에도 당초의 전망에는 25bp 예상을 하고 있었지만 50bp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엔 고용 시장이 예상보다 탄탄하고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서 확장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하지만은 연준이 고려하는 것은 고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물가거든요. 결국 한 7대3, 6대4 정도로 물가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나오는 지표에 따라서 향후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연준이 결국에는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CPI가 조금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네요. 월스트리트 저널 측에서 본 것처럼 5% 이상으로 올리는 거는 사실 좀 기존 예상치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앞서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도 만약에 금리를 올린다고 하면은 4.75에서 5보다는 5에서 5.25가 더 가능성이 많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CPI가 이번 달도 중요할 것이지만은 네. 결국에는 다음 달 아니 지금 내년 CPI 계속적으로 지켜봐야지 연준의 행동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금리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좀 날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결국 중요한 건 CPI, 인플레이션의 지표이니까요. 이 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흐름을 캐치하는 게 상당 부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경기 침체 이전에 바닥을 찍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럼 뭐 내년에 경기 침체 진입을 하면서 내년쯤 바닥이 나온다는 소린가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여태까지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은 진짜 바닥이 나오는데 그런 그때서야 결국에는 바닥이 온다라는 지금 의견이고요. 네. 경기 침체가 오면은 주식시장이 반등하기보다는 횡보하거나 소폭 하락하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결국에는 그게 진바닥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제 S&P 500 차트 보면은 뭐 4,000선 부근 정도까지 이제 오늘 조금 밀려서 그 아래로 내려오긴 했었는데 요쯤에서 그러면 지금 약간의 수익이라도 나거나 손실 많이 줄였다면 좀 팔고 가는 게 좋은 건가요? 저는 일단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네. 결국 그 전까지는 지금 미국 증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반등의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좀 쉬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결국에는 그 FOMC 전에는 소폭 조정을 좀 보일 것이고 그 다음에 네. FOMC 이후에는 불확실성 제고로 연말에 다시 좀 어느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투자를 하실 때 연말에 조금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서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달러 인덱스가 장중에는 많이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뭐 일단 최근 차트로 봤을 때는 많이 밀렸으니까요. 내년에 이 소시에트 제너럴 측도 달러가 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요. 그렇죠. 지금 G10 국가 중에서 통화 가치 달러가 지금 제일 내년에 많이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 네. 결국에 내년에 미국 경제가 경착륙이든 연착륙이든 소시에테 제네럴 측에서는 모두 다 달러가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달러 인덱스는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고강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착륙이 오면은 정책 변화가 바로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 달러 가치는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연착륙으로 가더라도 좋은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 하락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결국 이리로 가나 저리로 가나 달러 가치가 조금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이 있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일단 뭐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 뭐 투자 의견을 높였어요. 뭐 여행 수요가 많이 늘었다는 건가요? 늘었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좋아질 것이다. 결국에는 여태까지 억눌려왔던 여행 수요가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서면서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의 정상화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항공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 그래도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기대감들을 많이 흡수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시점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반등이 그럼 더 있을 거라고 보세요? 내년에 뭐 이제 결국에는 실적이 따라주면은 지금보다는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내년에 이제 수요가 따라주기 때문에 실적도 받쳐주면은 결국엔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뭐 급락은 없고 계속 꾸준히 저점과 고점 조금씩 높여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말들이 약간 국내 항공주들도 해당이 될까요?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방역 완화 정책이 어느 시점에 빨리 풀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주가는 뭐 조금 늦게 오르거나 뭐 빨리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결국에는 수요가 회복되면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는 뭐 대체적인 노선들이 다 풀렸고 해외여행에 대해서도 이제 거리낌 없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항공 수요가 내년에는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따른 항공주들의 투자 전략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그리고 사실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했는데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거든요. 뭐 중국 쪽에서 생산량 감축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부인을 했어요. 근데 뭐 하락폭이 딱히 줄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아직도 바닥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계속 이제 테슬라 얘기가 나오면 네.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가 테슬라의 주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없으면은 테슬라는 결국에는 다른 타 완성차 업체와 주가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수렴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많이 좀 낮아지긴 했는데, 네. 완성차 업체들하고 밸류에이션 보면 아직도 테슬라가 좀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월 구독료가 $199, $200인데
지금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아직까지 핸들을 놓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테슬라의 주가는 자율주행 서비스가 어느 정도로 타사 대비 좀 경쟁력을 갖느냐, 그거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에서 결국에는 차별화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도 많이 밀리고 그랬었는데, 보도 중에서 캐나다 최대 규모의 연기금도 전기차나 애플, 테슬라 포함해서 이런 종목들이 좀 대거 매각했다, 이런 소식들도 있었더라고요. 이쪽을 지금 매각하는 이유가 좀 많이 빠져서인가요? 지금 많이 빠져있는 상태에서 매도를 한다. 그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바닥이 안 왔다고 보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일단 좀 팔고, 나중에 바닥이 오면 다시 사는, 그런 패턴의 매수 전략을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테슬라 외에 전기차 다른 종목들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그래봤자 루시드, 피스커, 이 정도 미국 업체들이 있는데, 아니면은 GM이나 포드는 기존 완성차 업체고, 차라리 저가 메리트가 있는 루시드가 아니라 피스코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 주가가 테슬라보다 좀 덜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루시드는 워낙 이제 고급화 전략의 모델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오고, 그 다음에 다른 전기차가 가격이 싸지면 얼마만큼 수요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전기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종목별로 구별을 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오늘 소폭 하락이나 보합을 전망해 주셨는데, 미증시가 이렇게 급락했는데도 좀 제한적으로 빠질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보다는 미리 빠졌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급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은,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내일 모레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어제 조금 코스피가 또 밀리기 시작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선반영됐다라는 시각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별로도 최근에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잘 나가던 2차 전지라든지 리튬, 소재 이런 종목들이 어제 싹 다 빠지고, 어제 중국 소비주들이 쑥 치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좀 지금 안 올라온 쪽으로 시장이 주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미 어느 정도는 하락을 저는 계속 말씀드렸죠. 네. 셀 업체 말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고점 사인이 이미 좀 나왔고, 그다음에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한 2, 3주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맞아요. 네. 한 2주 정도. 그렇다고 본다면은 당분간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주가가 많이 좀 빠져야지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와서 다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2차 전지 쪽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소비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조금 더 아직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장은 특별히 지금 호재가 없기 때문에, 네. 중국 쪽의 그런 이슈를 가지고 그거에 이제 연관되는 종목들만 좀 움직이는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중국 관련주들은 아직까지는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좋은 쪽은 조금 더 남아있는 그런 여지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은 경제지표가 견고하게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증시는 안 좋은 쪽으로 고개를 틀었습니다. 미증시는 하락으로 거래 마쳤는데요. 이 종목별로도 분위기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고요. 특별한 호재가 없는 시장 속 FOMC라는 부분들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이 물가 지표들을 앞두고도 계속해서 시장이 좀 경계하면서 가는 그런 조심조심 가는 그런 장세가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업종별로든 종목별로든 이슈성 플레이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투자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